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오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2%의 반등을 보였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0.91% 상승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1.07% 올랐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이 3% 넘는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와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것 같고요. 타이거의 미국 테크 탑10을 비롯한 나스닥 100과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등 역시 모두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바닥을 확실히 다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이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0.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지난 한 주 동안 이 나스닥 지수는 3.08%나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3.26%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2.92% 오르면서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S&P 500 지수는 지난 1월 고점 대비 6월에 최저점을 찍고 50% 이상 낙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1월 고점 대비 10.41%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때는 베어마켓에 진입을 하면서 20%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정말 빠르게 베어마켓을 탈출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7월 들어서 저점 대비 20% 이상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1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던 주가가 어느새 17.08% 하락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지루하게 빠지던 이 미국 증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8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특히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점도 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하반기 이 증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급격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는 잡혀가고 있지만, 자, 그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는 점도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물가를 잡기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점과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난 6월부터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죠. 양적 완화와는 반대로 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켜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과 같이 고강도 금리 인상책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도 함께 시행이 됐던 만큼 더 빠르게 물가를 잡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증시에는 더 큰 부담이었기도 하고 지난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기도 했던 이유였기도 하죠. 자, 그런 양적 긴축 정책을 당초 페드는 오는 9월부터 속도를 2배로 올려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페드는 매달 475억 달러 하나로 약 62조 원 규모의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2배로 늘린 95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거였죠. 자, 하지만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등 이미 미국은 기술적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도 양적 긴축의 이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역시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도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반기 이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제 발표된 연방준비은행의
8월 제조업 지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31.3을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11.1보다 무려 42.4포인트 급감을 했습니다. 자, 하락폭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침체가 되어간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8월 주택시장 지수도 49가 나오면서 전월치인 55와 월가 예상치인 54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주택 건설 환경도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5%포인트 인상도 어쩌면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조정을 받던 증시가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주식시장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걱정 없이 이 중장기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흔들림 없이 모아가는 것이 이 투자의 정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의 7월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도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때문에 중국 정부는 주요 시중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존 2.85%에서 2.75%로 인하를 했는데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발동이 된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난 4월 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그 상승세가 오래가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모색하고 있고요. 자, 시장은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을 보인 것 같고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 조짐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전일 대비 2.9% 하락하면서 89.4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중국의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들이 향후 연료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주가 역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어제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세가 가장 컸던 하루였는데요. 3.1% 상승하면서 927.96달러로 이 천슬라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자, 어제 급등 배경에는 최근에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헤지펀드의 전설인 이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의 주식을 줄이면서 테슬라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한 것이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는 그동안 리비안과 루시드 등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만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리비안의 비중을 줄이면서 오히려 테슬라를 신규 편입한 것이 향후 전기차 업체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정말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원가 절감을 통한 마진 상승까지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만큼은 현재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들의 기술력은 이 시장의 리더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를 넘어서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테슬라는 이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족해질 배터리 공급에 대한 준비도 척척 해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함에 따라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이 누적 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죠. 이 테슬라의 성장이 정말 눈에 보이고 있고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캐나다의 신규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도 올해 안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AI 등 미래 산업의 이 핵심이 되는 분야는 모두 선점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헝가리에 73억 유로 하나로 약 10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자, 헝가리는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SK용과 삼성 SDI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향후 유럽 지역에서 이 배터리 파일을 놓고 최대의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CATL이 이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건 현재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배터리 수요 증가 때문인데요. 자, CATL의 헝가리 공장이 들어설 데브레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이미 벤츠가 최대 고객사로 계약이 되어 있고 BMW와 폭스바겐을 비롯한 다른 이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CATL과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산 100GWh 규모로 유럽에서 가장 큰 이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헝가리 역사상 외국 기업의 투자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CATL의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약 170GWh 정도였는데요. 자, 헝가리 단일 지역으로 100GWh 규모라면 정말 엄청난 배터리 생산 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 대한 6조 원가량의 이 투자를 잠정 보류한 상황에서 나온 이 유럽 시장 공략이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 역시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사수하고 공략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곧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2025년까지 계획된 이 캐펙스 증설 소식이 많은 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해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안정적인 미국의 지수 추종 ETF와 함께 모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